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상반기 테마 강의의 주제로서 노동시간 개혁인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였죠. 올해 초부터 노동시간을 개혁한다는 정부의 발표 아래 숨돌림 틈 없이 3월까지 막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3월 달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 다음에 대통령 간에 그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4월 달에 비극되고, 그 다음에 5월 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노동시간이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지금 사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오늘 날짜에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투데이라는 기사입니다. 이투데이에서 이제 그 4월 달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80%가 근로시간 개편, 장기 휴가를 막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응답 중소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가 장기 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인다거나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기업 재직자의 54.9%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몰아서 쉬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설문조사는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8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투데이는 4월 중순경에 시작했고요. 지금 5월 초에 들어오면서 노동부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설문조사 FGI 한다고 그 시행 기간 발주했고요. 그래서 그걸 수주 발표를 했고 이제 곧 그 설문조사에 착수할 텐데요. 어떻게 응답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요 내용은 다시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진행해 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의 목차는요, 근로시간 의미, 우리 근로시간 하니까 근로시간이 뭔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 판례하고 주요 사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제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주 69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만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도 아니고 일반 여기 요식업이나 우리 실생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사항 없는 그런 영혼 없는 69시간제 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거지만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효신 노무사고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연수원 강사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YTN 94.5MHz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그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나 구라파에서 오시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노무사회가 이제 각 나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헝가리나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노무사회 회장님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 모시고 이번에 5월 25일 날 심포지엄 하고 세미나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한국 공인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이번에 공로패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로패 수상을 어떤 분들하고 받게 되냐 하면 지금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한국노총 지금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낄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끼워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상 받고 우리
위원장님들, 예하, 그리고 간부님들한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노동 지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 원칙 한번 살펴보죠. 근로시간 판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52시간 이제 넘어오면서 한동안 핫 이슈였죠. 그때 이제 근로시간이 어떤 거고, 사례들 어떤 거고, 이제 많이들 살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여전히 근로시간은 뭔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그 사용자 처분에 맡긴 시간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실생활로 돌아오면 재단하기 어렵다. 이게 근로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근로시간에 해당되면 결국에는 노동의 대가로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시간 어떤 건지 살펴보고 한번 판례, 주요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로시간의 및 판단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의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참여, 의무 정도, 그 다음에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의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냐, 그 다음에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인가에 대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두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 정말 애매합니다. 예, 저도 항상 뭔가 정황을 살펴보고 뭐 두루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들어보더라도 확신하고 노동부 신고해서 진행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배법원 2017 12월 5일 선고 2014-74254 판결입니다. 네, 이거는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 중에서 가장 리딩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의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항목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근 9시에 하고 퇴근을 18시, 오후 6시에 하면 그 중에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는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휴게시간의 장단만 법으로 규정해 놓고요. 그 휴게시간의 부여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여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줘도 되고요. 30분씩 2번 나눠서 줘도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10분씩 6번을 줘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의 그 판례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서요. 되게 10분씩 6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뭐 어딘가는 존재할 수도 있겠죠. 10분씩 6번. 하지만 8시간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 시간 10분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휴게 시간이 제대로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기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됩니다.
네,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출장입니다.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시간이 항상 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이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만 외외적인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는 각종 교육, 네, 법정 교육이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인상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역시도 네,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이거죠.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네, 그 보수 교육 받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만 그 자격증을 따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면 그 자격증 활용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법적 의무 이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워크샵 세미나입니다. 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나오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 수행,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요, 사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접대입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여기 다 나오죠.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그 다음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근로시간의 가장 중요한 인정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식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자, 조직의 결속 및 침묵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이제 다른 노무사님한테 들어는 봤는데 자기 이제 회사 노무 자문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우리 그 신입 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이 회식하기 싫다. 회식 가려면은 근로시간으로 해서 그 연장수당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이걸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달라, 수당을 달라고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로시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근로 구속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자, 업무시간 중 흡연, 휴식. 자, 현장 혼란이 있죠. 원칙적으로 업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직원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자, 파란 건 네모 박스에 있는 걸로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시간입니다. 아까 개인적 법정 의무 이수, 회사 차원에서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현장의 혼란이 이런 겁니다. 자발적 참여는 업무 시간에서 제외한다. 강제성이 있다면 업무 시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직무 교육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 개인 차원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행정해석이죠. 그 다음에 출장 시간. 현장 혼란, 사용자 모든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출장 등에서는 노사가 논의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네, 접대. 예, 현장 혼란. 오후 9시까지만 인정, 업무시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지시, 최소한 승인 이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워크샵 세미나입니다. 현장 혼란입니다. 전 직원 참석 등 강제성이 있으면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여 업무 관련성 있는 내용에 대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의 행사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회식입니다. 현장 혼란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 강제적인 회식은 업무시간이다. 노무 제공 관련이 없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 사례 판단은 지방노동관서, 네, 각 구마다 하나씩, 그 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마다, 네, 각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성인 18세 이상은요, 그 남성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여성 18세 이상 근로자도 위와 동일합니다. 남성은요, 당사자 간 합의로 일주일 12시간 연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혼돈되면 안 되는 거였고요. 연장 근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53조 표제를 보면 연장 근로 시간의 제한입니다. 제한. 네.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는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제한한다.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위에 오염 확인도 똑같습니다. 자, 야간 휴일 근로는 별도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연소근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근로자는 네,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세 미만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나기 전 학생까지입니다. 자,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이고요. 연장 근로는 하루 1시간, 일주 최대 5시간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야간 휴일 근로는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 탄력적 선택적 근로제의 추가 연장이 됐죠. 51조 3항과 52조 1항, 53조 3항입니다. 자, 30일 미만 일주 8시간 이내는 작년 기준으로 예, 그 최대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 법상으로는 끝났고요. 지금은 사실 노동부가 그게 이제 작년 말에 본회의에서 8시간 연장하는 법을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통과되지 못해서 작년 말로 10월 31일로 끝났고요. 대신에 지금은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0일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독은 네, 하지 않겠다. 다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단속을 해서 만약에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40시간 위반했는 게 적발되더라도 네, 시정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게 만든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그 유연 근로시간 제도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제도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주 69시간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이게 계약인가, 계약으로서 멈출 수 있느냐. 네,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제도.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주 52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플러스 연장 12시간에서 일주 52시간들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 형태나 계산 방법들을 정하는 유연 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 특례 제도들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근로시간 규정은요, 법정 근로 일주 40시간, 연장 근로 일주 1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이내는 유형 근로제인데요. 운영 형태는 탄력적, 선택적이 있고요. 계산 방법의 변경을 하는 것은 재량 근로자와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건 연장 근로의 예외로서 특별 연장 근로, 추가 연장 근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법으로는 52시간제에 들어왔지만 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그 계도 기간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례 제도로는 5개 남았죠. 운수업, 운수업이나 보건업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적용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농림, 축산, 수산업이고요. 감시 단독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 기밀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 근로시간 제도 유형에 살펴보죠. 제도 유형에 보고 있습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일이 많은 주나 일이 많은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성수기나 비수기 나눠져 있는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일정 기간, 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때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자, 근로시간,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서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이 적합 직무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산정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길래 AS 업무, 출장 업무 등이 적합 직무에 해당됩니다. 자,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입니다.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고시 한번 살펴보시죠. 재량 근로에 해당되는 업무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상품, 신기술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 정보 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세 번째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복, 실내작시, 공업, 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운영, 죄송합니다. 신문, 방송 또는 출판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입니다. 자, 의복, 실내, 장식, 공업 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공안이고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계, 법률 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 분석, 투자 자산운용 등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제 3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2주 이내,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설된 거죠. 자, 의의는 2주 단위는요, 2주 이내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의의는요,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실시 조건은요, 2주 단위는 취업 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규정하고요, 특정주에 48시간 초과하지 못합니다. 3개월은요, 3개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예 기간입니다. 그 다음 3개월 이내는 1개월, 3개월, 특정주 이내 1개월, 3개월 등 특정주 52시간, 특정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3개월 초과 6개월은 서면 합의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그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4개월, 5개월, 6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주 52시간, 특정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유효기간 설정이요. 2주 내에는 뭐 유효기간 정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뭐 3개월 이내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주 이내는 일주당 치장 근로 시간이 일주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하니까요. 60시간.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일주 12시간까지 가능해서 64시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연장 근로가 되는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은 단위기간을 평균한 일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일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자에는 연소자,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임금 보정 방안 강구입니다. 3개월 이내 초과 6개월 이내는요.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 방법,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될 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도 입대사 중입니다. 중도 입대사 전환 배치 등의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 기간 중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그 기간 평균 일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를 할증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유형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요. 일정 기간 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요. 완전 선택적과 부분 선택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실시 요건은 취업규칙 등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로는요. 정상 기간에서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기 때문에 1주 단위로 연장 근로를 계산할 수는 없고 실제 연장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상 기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용제 역시 연소자,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자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는 다르게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제도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출장 밖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됩니다. 실시 요건으로는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한 소요한 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한 것을 간주합니다. 자, 세 번째는 노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 재량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근로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건데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은 곧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재량 근로자 대상 업무 판단은요. 재량 근로자의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그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요.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 합의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자, 재량근로 업무 대상에 해당될 것이어야 됩니다. 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행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근로자가 시간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서면 합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왜냐면요. 사실 합의서라는 거는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한번 정할 때 유효기간과 그 다음에 다른 재량 근로자가 그만둘 수 있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문서화시켜 놓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서 하나로 뭐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량근로시간제 재량성 보장 범위입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읽어보시면 사용자의 지시 불가는 업무 수행 수단 및 근로시간의 배분입니다. 업무 수행 수단, 구체적인 업무 진행 방식 수단의 결정 및 변경입니다. 근로시간 배분, 매일 근로할 시간, 과제를 수행을 위한 시간의 배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세부 추진 일정의 결정, 변경, 노동 밀도 등 업무 부여 주기 등이 됩니다. 사례입니다. 재량근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제품 개발 방향의 수정, 기능 변경의 추가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업무 목표 및 방향 등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상휴가 제도 한번 알아보죠. 보상휴가 제도는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제56조에 따른 근로기준법입니다. 56조에 따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가사시간은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겁니다.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4시간은요, 6시간 분으로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거고요. 연장이면서 야간 근로 2시간은 각각의 가산을 중복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분의 유급 휴가로 보상되어야 됩니다. 자, 얼마 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은 유급 휴일이죠. 쉬더라도 임금을 차감 없이 쉴 수 있는 걸 유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일하셨으면요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의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5월 1일이 쉬는 날이니까 우리 5월 3일날 수요일로 맞바꾸자. 그래서 5월 3일날 쉬고 5월 1일날 일하자 라는 휴일의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에서 의해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보장해 주시든가 아니면 휴일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인 1.5배 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네. 보상휴가제 도움 요건은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입니다. 전체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건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할 건지는 전체적으로 노사 서면 합의에 포함됩니다. 자,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건지, 아니면 임금 청구권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입니다. 보상휴가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으로 할지도 정해야 됩니다. 네. 보상휴가 산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실시, 소정근로 플러스 연장야간 휴일근로 플러스 가산시간 포함하여 총 52시간 분이다 라는 겁니다. 위에 표에서요. 그 다음에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간 및 가산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제입니다. 그 가산시간 합한 12시간 분을 유급휴가로 보상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휴일 가산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제 실시, 연장야간 휴일근로 4시간은 유급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9시간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주 69시간제. 네, 노동부에서 올해 초 3월에 발표한 주 69시간제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기본근로 주 40시간 두고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 12시간, 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자, 평균 연장근로를 맞추는 겁니다. 1개월에 52시간, 40시간 더해서 주 평균 12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장근로 총량 대비 비율을 100%로 맞춘다. 자, 3개월, 6개월, 1년 될수록 연장근로 총량 대비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자, 분기 3개월 140시간입니다. 156시간을 52시간 곱하기 3개월 해서요. 그 다음에 90% 적용해서 주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10.8시간만 할 수 있다. 자, 반기 6개월입니다. 250시간입니다. 312시간인데요. 80% 적용해서 주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9.6시간에 맞춘다라는 겁니다. 1년은요, 440시간. 네, 원래 625시간인데요. 70% 적용해서 8.5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표로 봐서는 뭐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서 뭐 크게 반발 안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근로자들, 네, 그보다 작은 기업들의 근로자들은요, 결국에는 더 많이 일하지만 더 실시간은 없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기 휴가는 결국에는 막힐 것이다. 이 성수기가 있지만 비수기가 온다고 해서 그게 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확보되는 건 아니다. 한번 일 물량이 피크를 찍었다가 확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예, 찍었다가 서서히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어느 수준까지 일상 업무는 해야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주 40시간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장기 휴가, 제주도 한 달 살기 가능할지, 예. 그렇죠. 우리 우스갯소리 조금 이따 나오지만, 예, 되게 재밌는 표가 69시간 이제 돌아다니는 거 한번 나와봤는데요.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 이제 맞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 최대 근로 시간은 현재 52시간제죠. 근데 주 최대 69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64시간제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64시간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두지 않을 경우에 주 최대 근로 상한이고요. 최대 근무 시간 주 69시간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려면은 69시간제 이제 바로 연속해서 도입하려면 그 근로일간 연속 휴식을 11시간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6에 8시간에 1시간이니까 1.5시간을 차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 11.5시간에서 6일 돌아간다고 하면 주 6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균 개념인 거니까, 네, 그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일각에서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이런 69시간제는 거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극단이 안 일어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시간제든 60시간 넘어가면 60시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52시간도 그렇지만 그 근로를 계속하고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사실. 자, 이 표 보시죠, 한번. 예, 정부 발표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무, 기절, 병원, 또 근무로 이어지는 주 69시간제 근무표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보시면 근무표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 토요일은 12시, 하루 16시간 회사에서 머무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을 1시간 빼고 14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에 69시간에 맞췄는데요. 하지만 요 근무제도는 사실 이제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제 불가능하죠. 한 주에 64시간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시점 사이에 11시간, 아까 말씀드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표에 적힌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 5일 안에 주 6일 근무하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겠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 휴게시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11시간 연속 휴식 취한 뒤에 다시 9시간 출근하면 됩니다. 물론 주 6일 근무인 탓에 기절, 병원, 치킨, 넷플릭스 등 토요일 일정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 방안은요, 한 주에 69시간 몰아 일했다면 나머지 기간은 적게 일해 4주 평균 60시간 맞춰야 된다, 64시간 맞춰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인
최대 52시간 넘는 노동을 4주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표는 극단의 극단을 규정한 거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4주 평균 64시간 맞춰야 된다 규정하기 때문에 최대 52시간 넘는 노동을 4주 동안 이어서 한 달 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요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이투데이 5월 15일자 월요일자 그에 나온 것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귀하의 근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라는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대상 87명 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기업 54.9%, 중견기업 73.9%, 중소기업 78.2%가 장기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눈치가 보였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원래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 때 일을 많이 해서 근로시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력을 기업들이 많이 채용하지 않죠. 항상 인력에 대한 그 여유 있는 채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휴가를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도 인력 부족에도 추가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인건비 과중이 57.4%, 사람을 추가 채용할 만큼 업무가 많지 않아서 35.7%인데요.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위해서는 중소기업 매출과 기업 문화 개선, 그다음에 경영 및 근무 요건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과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고 볼 수 말하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치면 쉽게 될 일 아니죠. 이거 잘 됐으면 뭐 근로시간제를 52시간제 법제화시키지 않았겠죠. 그동안 워낙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서 과로사,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는 많이 컸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2위에 머물렀다는 거. 이거는 사실 뭐 간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52시간제를 법제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제도 개편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택적, 탄력적 연장근로 총연인데요. 취지는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플러스 개별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 총량 관리한다. 기간은 월 단위, 분기, 반기, 연간이다. 주요 분야는 전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18세에서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호 조치는 11시간 연속 휴직 또는 일주 64시간입니다. 자, 수당은 가산수당 감소 없다. 자, 도입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 동료 근로시간 사정 확정 불효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예시입니다. 아이스크림 공장 근로자 여름 한 달 하루 11시간 30분씩 주 6일 근무 가능합니다. 자, 단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연수유지, 연장근로 기준 범위 합법됩니다. 콘서트 앞둔 행사업체 직원입니다.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하루 12시간 30분씩 주 5일 62.5시간 근무 가능하게 됩니다. 주 64시간제 근로 신설되겠습니다. 게임 개발자, 프로젝트가 바쁜 5개월간 오전 11시 출근해 밤 12시까지 주 4일 근무, 나머지 주 3일 휴식, 그 선택적 근로가 확대됩니다. 야근 휴일 근무가 많은 PD,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날짜 정립한 뒤 나중에 15일 휴가 내고 제주도 여행 가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보여드립니다. 네. 15일 휴가 내고 제주도 여행 가면 네. 모르겠습니다. 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말입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기계도 아닌데 뭐라 일하고 뭐라식이 가능할까? 지금도 퇴근 찍고 일한다. 근로시간 기록부터 제대로. 바쁠 때만 69시간, 근로시간 늘어날 것. 근로자 대표가 모호한데 회사 입맛대로 정해질까 걱정. 지금 있는 휴가도 못 간다. 한 달 휴가는 그림의 떡. 근로시간 안 지키고 보상휴가 안 주는 기업은 왜 처벌 안 나? 중소기업은 사장 마음대로 라는 겁니다. 뭐 노동부에서 뭐 FJ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고 설문조사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설문이 나오느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요, 뭐 맞습니다. 그냥 저축휴가 개념으로 근로시간
그 근로시간 저축하고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합니다. 저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뭐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 내가 일 많이 할 때 근로시간 저축을 많이 해놔서 쌓아가고 있었어요. 언제? 정년 퇴직하기 전에 우리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안식월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퇴직하기 6개월 전에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6개월 전에는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쉬시면서 월급 받거든요. 네. 뭐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하시려고 사기업에서 만약에 근로시간 저축 계속 해놓고 있다가 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시커는 10년 동안 모아서 그때 6개월 다 쓰려고 막 연장근로 시간 막 모았는데 나중에 이 저축 계좌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에서만 어떤 적립이 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응답은 없었죠. 그냥 계좌제 도입하겠다는 것만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를 표하게 된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실까요? 네, 이렇게 노동시간을 두고 말이 바뀌거나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엇박자를 내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엔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네, 잠시만요. 네, 이 영상은요, MBC에서 대통령 발언,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 발언에서 혼선에 빚게 되는 그런 시간적 스토리들을 얘기하고 대통령 시절부터 이 노동시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 보도한 거거든요. 네, 요거는 여기서 안 나오니까 제가 따로 그 영상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그 지금은 요 편은 뭐냐면 그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에 노동부에서 그 노동시간 관련 어떤 거 일해왔냐, 예, 그런 겁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3월 20일 뭐 올라와 있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 순으로 쭉 보면 뭐 여기 이렇게 뭐 76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두 개가 있네요. 네, 그 비슷한 거지만 여기 이제 노동미래 포럼 발대식 3월 21일 나오는 거는 뭐 겹친 776번 겹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달 초에 발표했죠. 그 다음부터 뭐 그 개편 관련 노동부 의견 청취 문담 간담회 정년 근로자 인사 담당 간담회 뭐 보안 검토 지시 관련 입장 그 다음에 뭐 노동부 노동 포럼 개최 네, 요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시간대 순으로. 네, 근로시장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하고 뭐 공짜 야근 뭐 근로시간 산정 회피 단호히 대처할 것 뭐 그 다음에 뭐 노동개혁 정책권 신설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 시급장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기재해 놓거든요. 네. 그 사실 이제 이 노동 시간에서 거의 비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시간 69시간제 도입한다고 얘기해 놓고 뜬금없이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 노동 예, 근절시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우리가 그동안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놓고 피하는 이제 저기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 뭐 그런 내용들을 예, 막 다루기 시작하면서 좀 화제를 비켜나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3월 14일 날 그 노동시간 개편안 나오고 관련 입장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그 박스 쳐놓은 거 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3월 6일부터 4월 17일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 MZ세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하고만 대화하고 정작 우리 중장년 그 40대에서 50대 그 근로자들하고는 대화에 장을 열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2대1에서 이제 발표했죠. 그 우리 아까도 뭐 FGI 뭐 노동부에서 설문조사한다라고 해서 2대1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주 69시간제 금액 얼마 드냐? 4억 6천억. 4억 6천원 들여서 6천 명한테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사업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위탁 사업 예산이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연구 용역 사업으로 예산이 많다는 평가다. 6개월간의 짧은 기간에서 국민 근로자 사업주 등 총 6천 명 구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편성이었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은 짧은 기간 동안 4,600만 원이나 투자해. 이거를 그 5월 8일까지 이제 접수해서 끝났고요. 선정 위탁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돼서 작업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월까지 설문조사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설문조사 결과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죠. 자, 아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에서 게시판에 올린 공지사항에 보면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의 그 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겠다. 근데 지금 입법 예고기간 끝났습니다. 예.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뭐 들어서 뭐 반영하고 고친다고 했잖아요. 끝났어요. 이거 본회의에 7월달, 8월달에 원래 올린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8월달에 설문조사 진행하고 돼 있고 설문조사 결과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죠. 예. 상반기 노동부가 처음에 계획 잡았던 7월, 8월, 7월이나 8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예. 이런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예, 상반기에는 안 된다. 물 건너갔다. 라는 겁니다.
네, 7, 8월에 본회 상정해서 뭐 9월달이나 뭐 언제 10월달에 뭐 하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올리지 못하고 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투데이에서 5월 15일자 네, 설문조사 발표한 거 중소기업 근로자 80%가 근로시간 개편 장기휴가 막을 것이라서 노동시간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 네, 물론 네, 거기에서는 응답자 수가 876명이라서 뭐 그다지 뭐 우리가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있겠느냐 하지만 거의 우리 지금 실무에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그대로 이투데이 경제지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8월 이후에 어떤 설문조사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근로시간 개편 논란. 아까 뭐 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뭐 혹시나 해서 준비했던 건데요. 이렇습니다. 2022년 6월 3일 날 고용노동에서 노동시간 개혁 발표했죠. 3월 6일 날 근로시간 개정 입법 예고하고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됐습니다. 자, 그해 3월 9일 그동안 MZ노조, 우리 그 MZ노조를 대변하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상하게 노동부가 우리 기존에 있었던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청년 세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MZ노조,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곳과 대화하면서 마치 이것이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발표되기 시작했던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MZ노조가 9일 발표내기 후에 3일이 지나서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보완 지시했고요. 15일 이정식 장관 가능성 다 열려 라고 입장 선회하는 거 보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주 60시간 이상 무리다. 그랬더니만 20일날 대통령실에서 주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니다 라고 하니까 21일날은 윤 대통령이 다시 주 60시간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다. 22일날 다시 MZ노조 주 60시간도 반대한다 라고 하고 4월 17일날 입법 예고기간 종료되자 이정식 장관이 국민 6,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김문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주 69시간제 폐기될 수도 있다. 반대 많고 의석 부족하다. 네. 2023년 4월 19일 기사입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2023년 5월 11일 네, 국민의힘 김성태 의원이 69시간 안 돼. 2시간제 존중해야 됩니다. 예,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입니다. 전 원내대표고요. 3선 의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69시간은 안 돼서 소신발언에 눈길을 끌었다. 어디? 10일 오후 5월 10일 오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 69시간제 논란에 대해서 근로시간 개편이 일부 정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2시간제 어떤 경우든 69시간이나 60시간 이상 계약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권의 우호적인 분들, 김문수 노사정위 위원회 뭐 더 그렇죠. 더 지금은 강경 보수를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도 69시간제 폐기될수록 반대 많다, 의석 부족하고 이거는 강행해야 될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9시간제 뭐 노동시간 개혁인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노동시간 개혁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 트렌드는 계속 얘기해왔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근로시간을 줄이되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시간제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시간제 많으니까 만약에 더 많이 해야 되면 어쨌든 기업에서도 인력 더 채용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히고요. 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